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미 대선 판세와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합주에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상황을 현지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 리포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반이민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있고 레이시즘이나 섹시즘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휴머니테리언 이슈를 위해서라면 트럼프는 다시 재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지만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결집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보다 더한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해 미국 사회는 대선 이후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입니다. 네, 11월 미국 연방 주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한인 후보자들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7명의 한인 후보자가 연방 주의원 선거에 출마해 동포 권익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자가 출마하며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의 분수령이 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하는 동포 2, 3세들이 늘면서 이전에 비해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유권자 대면 접촉, 외부 행사가 힘들어지며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화상 유세, 광고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11월 연방 주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가령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이나 또 트위터 같은데 저희 광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동포들은 선거 후 지금과는 다른 시대가 찾아오길 바라며 한인 정체성 확인과 한인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로 결집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텍사스주도 경합주에 해당된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현지 리포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길수 리포터, 텍사스주의 대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텍사스주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현 정부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I have mostly negative thoughts about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I think specifically he's been bad on the pandemic response. 보수의 텃밭답게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To make America great again. He promised he's going to bring more jobs back to United States.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아성으로 불리던 텍사스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잡아가며 격차를 좁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에서 텍사스 지역 내 모든 선거구에서 역대 최고의 참여율이 나타났습니다.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기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전 현장 투표 열기가 민주당의 높은 참여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반드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선거 당일 공화당원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미 대선 당일 어떤 양상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네, 동포를 비롯한 한인들도 대선 결과에 관심이 높다고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동포의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만큼 이번 대선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바이든 후보의 세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 큰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특히 세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유학생들은 이민법이 유연하게 적용되길 바라며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유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민 정책 등으로 불안을 겪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또 그런 어려운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본 선거가 열리는 11월 3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만큼 텍사스주의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태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왕실을 신성시한 오랜 관행을 깨고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태국 김영준 리포터가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을 시민들이 스마트폰 조명을 들고 밝힙니다. 세 손가락 경례는 군부에 저항한다는 상징. 태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เนื่องจากว่ารัฐบาลใช้สิทธิ์ริดรอนสิทธิ์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คนไทยมากเกินไปค่ะทำให้ไม่มีสิทธิ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ะ ผมยังรู้สึกว่าเขายังเมินเฉยกับสิ่งที่เราเรียกร้องไปนะครับผมแล้วก็เขาก็พยายามปิดกั้นเราทุกทางเลยครับผมเราก็ยังต้องสู้กันต่อไปครับ 2014년 쿠데타로 들어선 군 정부에 대한 불만은 군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진보 퓨처 포워드 당을 강제 해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은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하며 뿌라윳 내각 퇴진과 왕실 모독죄 폐지, 군주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คอยเตรียมหนีเมื่อบ้านเมืองทรุดโทรมปล่อยให้ราษฎรอดอยากการเหล่านี้ย่อมชั่วร้าย 이후 경찰이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일면서 한때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การชุมนุมมันเหมือนการ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ทาง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ครับที่ทุก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ควรมีครับผมไม่ควรริดรอนสิทธิ์ของทุกๆคนแบบนี้ครับ 방콕 도심에 자리 잡은 한인타운 상권은 코로나19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는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케 합니다. 시위대와 빠른 타협을 하여 옛날처럼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위대가 SNS를 통해 전 세계 지지를 호소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태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YTN 월드 김영준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이탈리아와 영국 등 각국이 방역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 방역에 의존하던 네덜란드에서도 부분 봉쇄령을 통해 통제에 나섰는데요. 일부 자영업자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식당과 카페 문만 닫는 것은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장혜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봉쇄를 푼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빗장을 걸고 있는 유럽. 1일 확진자가 8,000명을 넘기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네덜란드에서도 전국 봉쇄 직전 단계인
4단계 일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실내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대체하라는 것이 주요 지침입니다. Dat vind ik op zich ook goed van de maatregelen die gisteren zijn aangekondigd. Ze zijn nog nooit zo stevig geweest, maar wat mij betreft had het veel eerder gemoeten. Ze zijn erg laat. Ik heb het gevoel dat wij gedurende die hele pandemie achter de feiten aanlopen. En niet een beetje, maar erg veel. 경제와 방역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결정이지만 이번 부분 봉쇄령을 두고 차별적 대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네덜란드에서 배달로 음식을 파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포장 판매만으로는 수입을 제대로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식당 외 도심 곳곳에서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데 요식업계만을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Ik kan het wel begrijpen, ook vooral als je kijkt bij de cijfers, hoe het daar dan zit. De horeca heeft er zeker wel mee te maken, alleen ik vind het gewoon heel erg oneerlijk. Als je kijkt naar pretparken, zwembaden, dat is gewoon nog allemaal open. En daar kunnen natuurlijk ook heel erg besmettingen plaatsvinden. 부분 봉쇄령이 부실한 마스크 정책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에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 그쳐 불안하다는 겁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 전문가들은 사소해 보이는 정책이라도 시민의 협조가 뒤따라야 방역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Dat het van het gedrag van burgers afhangt. Een epidemie bestrijden is in essentie vrij eenvoudig, een epidemie van dit type. Want die wordt van mens tot mens overgedragen, eigenlijk alleen maar door spreken en door zingen. Dus als je zorgt dat mensen niet in groepen bij elkaar komen en niet te dicht bij elkaar komen, dan heb je het eigenlijk voor elkaar.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는 가을 방학을 맞은 시민들이 연말 여행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부분 봉쇄 실효성 논란 속에 가을 방학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YTN 월드 장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가운데 현금 없는 사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집회 등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실물 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난 건데요. 중국 거리에선 현금 인출 기계가 사라지고 모바일 결제에 이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박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느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 거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금 인출 기계. 하지만 한참을 지켜봐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ATM机也很久没有用了，大概就是半年到1年用一次吧。 재래시장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일상이 됐을 만큼 현금 없는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80%가 넘는 중국. 이렇게 이미 현금이 사양화된 분위기지만 코로나19 이후 금융계에는 또 다른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내 현금 자동 인출기는 총 105만 2,100대로 전분기보다 약 3만 대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300여 대씩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미 중국에선 현금 대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수단이 널리 쓰이는 데다 지폐나 현금 자동 인출기가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M기 시장 보유량은 2019년도 연초부터 현금 인출이나 이용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ATM 보유량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가 새롭게 신경 쓸 부분도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만큼 정보 유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바일 결제가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범들한테 노출이 될 것 같은데 보안의 만전을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도한 중국은 이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위한 공개 테스트까지 마치며 곧 세계 주요국 중 법정 디지털 화폐를 처음 발행해 사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월드 박준입니다. 오래도록 현금 결제를 고집해왔던 일본도 최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결제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비현금 결제 비중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가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후지모토 신스케 리포터가 달라진 일본 사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현금 왕국 일본의 상황도 코로나19 이후 달라졌습니다. 요즘 식당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결제율이 27%에 그칠 정도로 현금이 주요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지폐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과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카드나 모바일 통한 결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簡単に入れて携帯に入ったからそれでなんかこうもしなんかこんなこともあるんだと思って使い始めました。簡単に会計ができる。現金が4割ぐらいですね。4対6くらいまで振り返った感じですかね。비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건 소비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에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ニューノーマルとかで新しいこういう補助の制度がキャッシュレスじゃないと使えないってなったら変わる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비현금 결제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뉴노멀 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후지모토 신스케입니다. Ve elimizden gelen en iyisini yapmak için çabaladık. Çok fazla videoları izledik. Yani videolardaki her şeyi dikkate almaya çalıştık. Aynısını yapmaya çalıştık. Başta dediğim gibi ama...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